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즘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님들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교양 수급자분들이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분들이 바로 응급환자분들이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도 몇 명씩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이제 이 의료 대란이 3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장기화하게 되면은 분명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병원 응급실에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자칫 돌아가시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마도 요양원 원장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호자분들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도 참 많으신데요. 지병을 앓고 계시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형 병원의 전공의 중심으로 단체 사직을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의를 따고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임의들, 심지어 일부 교수들까지 사직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3월의 의료 대란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현재 의사단체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도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전공의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과연 2,000명 늘리는 것이 맞느냐? 정원수를 늘리는 것이 꼭 답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견해와 또 팩트 체크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국민들도 각자 판단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요. 2,000명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한다고 했을 때에도 의사들은 분명히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한 발 물러섰고요. 당연히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못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지난 2006년부터 그러니까 19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사단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줄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심지어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환자들이 넘쳐날 텐데 정말로 의대 정원이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사단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필수 의료, 그러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이런 필수 의료를 살릴 수가 있을지, 또한 지방에서 의사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지방 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게 정부의 의도인데요. 사실 이것도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피부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안과 등 돈은 잘 벌지만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과들에서 의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기사 보시면요. 당직을 밥 먹듯 하는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보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피부과 일반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필수 의료 붕괴의 큰 원인이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주변에 피부과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많은 피부과들이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피부 질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용을 위한 시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필수 의료 살리기, 지방 의료 살리기라는 것은 100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과연 의사들이 비인기과에 해당하는 필수 의료과로 지원을 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더 세부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 기사에 여기저기 보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서울대병원 교수로 의사이자 의료법학까지 전공한 권용진 교수님께서 전공의 단체 사직을 통한 결론적인 파업에 대해서 환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공의들의 행동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불편은 줄 수가 있지만 환자들에게 생사의 위협을 주는 행동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 교수님은 전공의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했는데요. 내가 아는 법학 지식으로는 전공의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거운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제스처보다는 설득이 필요하다고도 제언을 했습니다. 자, 현재 정부는 29일까지 기한을 정해주고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한 상황이죠. 당연히 의사 집단이 악마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의사들의 고충과 합리적인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런 식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분들을 나몰라라 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면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민심도 이번에는 의사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디 현장에 복귀해서 정부와 적정한 타협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